무엇이? 안 찾아도 된다니까 무엇이. 낙하산. 낙하산이 아래로 천천히. 그러면 애들이 낙하산을 또 그리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림 되지 않나? 그림 안 돼요? 나 단어로-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그걸 나 먼저 단어를 절대 얘기해 주진 않아. 먼저 본인이- 제시해주지 않는다고? 본인이 2부에서 나온 거를. 그래서 나도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는 게 뭔지 생각하는 새가 아래로 뭐가 내려오지? 바람에서 하면 안 돼요? 하면서 해도 돼요.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다.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인가? 지난 시간에 능동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능동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했으면 했는데 그 보통 능동적이라는 말은 수동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했던 수업은 이미지 보여주고 주제 설명하고 자료 보여주고 스케치할 때 또 얘기해줘요. 이런 스케치보다는 이렇게 배치하면 어떨까? 저렇게 배치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선명하게 너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재료를 쓰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막판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런 재료를 막 주어주죠. 선명하게 나올 만한 재료. 그걸로도 부족하면 막 오려서 붙이기 시작해요. 세우거나 막. 그 애들이 만들기처럼 시각적인 걸 위해서. 그 애들이 또 만들기를 해서 1시간 30분 동안 지루하지 않게 그 선생님의 그 단계대로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애들이 10분마다 선생님 다음 뭐예요? 선생님 다음 뭐 붙여요? 선생님 다음 뭐 그려요? 어떻게 그려요? 뭘로 칠해요? 이런 질문을 계속 받는 거죠. 계속 1시간 30분 동안 90분 동안 수업에서 얘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음 단계를 가르쳐 줘야지만 다음 단계가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를 위한 수업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이유도 사실 화가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렇게 매뉴얼이 있는 수업은 보여주기 위한 수업일 확률이 되게 높고 그냥 작업을 위한 작품을 위한 작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 이 능동적이고 수동적이고 결국에는 능동적인 인간을 만들려고 미술 활동을 네, 하는 네. 것인데 작품을 뽑아내기 위한 수업으로 변질이 되는 거야. 목표치가 네.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아이를 어떻게 어떤 성향의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거에 목표점이 있지 않고 작품을 어떻게 잘 뽑아내느냐에 결론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짜여진 매뉴얼대로 밥상을 선생님이 대충 차려줬는데 거기 붙여서 숟가락만 얹은 채로 가져가는 작품이 능동성이 있는 아이를 착각하게끔 자꾸 수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애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많은 학부모들이 어머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렸어요 선생님? 음. 이렇게 크고 멋지게 선명하게 그렸네요 선생님. 근데 물론 그런 활동이 100%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당연히 필요는 하되 적절하게 내 생각을 일깨워줄 수 있는 수업과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업은 자꾸 그 수업으로 말리는 거야. 작품을 잘 뽑아내기 위한 수업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항상 옛날에 10년 전에 계속 프로젝트 수업을 계속 했을 때 항상 제가 이거 학부모님한테 드리는 얘기거든요. 솔직히 수업을 잘했다고 나 자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결과물이 안에서 굉장히 나왔으니까. 결과물도 괜찮았고 나름대로 난 되게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애들도 2%가 만족해하고. 너무 뿌듯해하고 그리고 작품이 집에 가면 쫙 진열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뭐 나중에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산만한 거예요. 그 재료에서 오는 그 산만함을 어떻게 그때는 그게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래도 돼. 작업실 다 이렇지 뭐.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산만해.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재료가 없이는 미술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를 표현하는데 오히려 재료가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들은 연필 하나만 가지고도 우주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아니면 우주는커녕 지구 밖으로 못 벗어나게 되는 맞아. 오히려 재료가 더 한정을 지어버리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게 바로 자율적인 수업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오히려 아이들 능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고민은 보통 우리는 미술학원 원장이니까 애가 딱 오면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석 달 안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근데 그 아이가 그게 그러한 방법이 진짜 그 아이를 위한 것인지를 고민을 그래서 되게 많이 했어요. 막말로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게 몇 개 잘 나와서 그냥 잠깐 점수 받는 걸로 끝나면 사실 그걸 목표 달성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목표 달성한 게 아니잖아. 미대 번역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 목표가 창의성이고 내 생각이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생이 되게 잘 나오면 그걸로 마무리 지어져 버리는 목표 방향이 완전 잘못된 거지. 1시간 동안 그 아이가 한 주제로 계속 드로잉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글까지 이어진다면 그건 정말 그치, 보통 엄마들은 뭐 저렇게 연필로만 그림 그릴 것 같으면은 굳이 미술학원에 갈 거 뭐 있나? 새로운 재료나 뭔가 써야지. 집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 아니면은 집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그 퍼포먼스 그런 거. 그죠? 막 벽에다 막 물감을 뭐 그리고 바른다든지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이런 집에서 못하는 거 여기서 마음껏 하는 데서 약간 그 가성비를 따지잖아. 그런 걸 해야 되게 창의적인 작업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그치. 뭔가 해야지 얻어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정말 가치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쌓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가치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근데 그걸 엄마가 그러면 아이도 똑같이 그럴 거지. 한 번 그런 센터에 다녀서 그렇게 재미를 맛본 애들은 계속 그런 데 가서 그런 재료를 있어야지만 작업이 가능해요. 그게 미술이 가장 그런 큰 건 줄 문제예요. 알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 그래서 우리 항상 안쓰럽게 생각하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뭐뭐뭐 이제 센터에 재료를 쫙 걸어두고 이제 스스로 재료를 갖다가 하게끔 하는 그런 센터에 잠깐 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수업도 솔직히 되게 여러 가지 다이내믹하게 한다고 수업을 하는데 그래도 그쪽 수업의 화려함에 못 미치는 거죠. 훨씬 못 미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수업은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엄마 그 화려한 재료가 있는 미술학원에 가고 싶다고 한다는 또 거예요. 화방을 가지. 그죠? 화방 가서 딱 사가지고 집에 가서 쫙 펼쳐놓고. 근데 본인이 1부터 10까지 그러나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거야. 그런 수업, 화려한 수업의 재료빨은 솔직히 미대 안 나와도 할 수 있고 미대 나온 사람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사실이야. 그런데 생각을 이끌어내주는 수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우리도 정말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우리 정말 책 읽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트레이닝하고 해서 겨우 얻어졌잖아요. 이런 어떻게 철학적인 질문해야 결론. 되는지. 그런데 그런 내용적인 측면보다 보여지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이 모든 사회가 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금방 결과물을 뽑아내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절대 능동적인 사람을 만들 수 없고 결국에는 수동적인 인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항상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대에 되게 수동적인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님이 컨트롤하기 좋은 국민을 만들려면 수동적으로 해야지 정치를 할 수 있고 이 얘기는 제가 학부모님한테도 드리는 건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할 때 문화 말살 정책을 했잖아요. 문화 예술 활동을 안 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게 없고 무식해져야지만 자기네가 컨트롤하기 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식민지화하기 되게 좋게 하려고 이름 바꿨지 언어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멍청해져. 느끼는 게 없으니까 예술 활동 안 하고. 멍청해지지 않았잖아 우리. 우리는 솔직히 우리 국민은 똑똑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이겨낸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야.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런데 근데 교육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게 거. 되게 조금씩 그때도 바뀌고 세관 있어. 연장이야.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만 가장 변해야 될 교육이 너무나 늦게 변하고 학교가 너무 늦게 변하고 특히 이 교육이 옛날에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아 수동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그걸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만 조금 바뀌었지. 그걸 받은 사람이 다시 또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어머니 미술학원 다닐 때 선긋기 하는 거 너무 지겹지 않으셨어요? 잘 그리기 위해 선긋기 연습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지겨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데스댕이나 스체어를 해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주는 학원이 좋다고 자꾸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학원을 보내던가 아니면 똑같은 맥락이야. 재료빨을 많이 해서 화려하게 결과물을 뽑아낸 학원이 그거는 사실 내가 작품을 찾아서 한다거나 내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화려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아이 생각이 다 들어있다고는 할 수 없는 또 그게 종착점이 작품 뽑아내는 게 아닌데 결국엔 작품 뽑아내는 게 이 미술학원 역할인 것처럼 돼 있다. 어떻게 미술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꾸 생각해야 창의적인 돼. 인간을 만드는 게 미술의 자기 주도적이고 네, 내 자기적- 생각 내 느낌이 있고 그런 사람 능동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을 자기 만들려고 주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치. 그런 게 목표고 왜냐면 그래서 그 샘플 작업이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인스타그램 보면 그 굉장히 그 결과물이 완벽하고 되게 재미있는 창작 활동을 하는 물론 그 되게 좋은 수업일 때도 있어요. 100% 나쁘고 좋은 건 없겠죠. 근데 그런 학원에 가면 보면 샘플이 미리 있어. 선생님이 미 샘플이 샘플을 없는 만들어 게 놓고 없어요. 이렇게 결국은 근데 아이들 샘플을 보여주면 다 그렇게 비슷하게 가고 배치만 달라. 그렇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거기에 좌절감을 느껴. 나는 샘플은 저랬는데 난 저렇게 못하거든. 근데 난 되게 못하게 느껴서 자신감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샘플 샘플 다 알아서 활동을 해주잖아 옆에서. 거기에 끌어올리려고 자꾸만 손을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못 묻히면 자기 미술 못한다고 생각해. 저희 학원은 굉장히 재료가 단순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뭘 느꼈냐면 단순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재료를 계속 사용했을 때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요. 애들이. 요렇게도 사용해보고 저렇게도 재료가 단순하니까. 생각을 깊이가 생기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쓰니까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우리 전에는 일회성 재료였잖아. 보통 수업하고 나면 이만큼씩 재료가 남아. 그 창고에 계속 쌓여. 계속 쌓여. 물건들이 쌓여. 미술학원 가면 보통 어머님들이 여기는 재료가 이렇게 없어서 선생님 뭘 그리나 여기는 생각의 재료입니다. 어머님 저는 이렇게 말씀. 자기 머릿속에 재료가 다 있는데 뭘 재료가 응? 그 애들한테도 선생님 저기 마카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이용해봐. 새로운 거 발견하게 될 거야. 이 여자의 코가 아, 그거 한번 나올 때. 진짜. 너무 웃긴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그럼 애들이 이제 놀라면서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항시 모든 재료가 잘 돼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인생을 그치, 살다 그치.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뭐가 모자랄 때도 문제 있고 안 해결은- 나올 때도 있고 맞아. 뭐 어때 이걸라도 잘 활용해서 해보자 이런 거를 애들한테 은연중에 키워주는 게 교육인데 이게 없으면 막 예전엔 뛰쳐나가 사오고 그랬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 애들한테 선생님은 널 사랑하니까 재료를 이만큼 주는 거야. 우리하고 정말 좋지. 아 이런 것도 팍팍 써. 옛날엔 되게 그게 강했어. 근데 요새는 뭐냐면 환경오염이야. 너 이렇게 재료 쓰면 나중에 지옥 간다. 근데 엄마 입장에는 보면 너무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근데 서비스 그냥 눈앞에 보이고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서비스인데 나는 그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재료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고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서비스죠 이거는. 재료로 서비스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키 크가도 할 수 있고 능동성을 다 길러주는 할 수 있어. 서비스네. 그러니까요. 좋은 건데요? 아니 뭐든 선생님 색지가 없어요. 색지를 만들어봐. 괜찮다 그거. 선생님 안 나와요. 그럼 나오게 해봐. 뒤를 열어. 그럼 애들이 뭐 어떻게든 써. 어떻게든 쓰고 그럼 검은색이 없대. 색깔 섞어서 만들 수 있고. 내가 너무 재밌는 게 검은색 사인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검은색 어떻게 만들지 진하게 만들 남색하고 갈색을 섞어서 선을 칠하는 거야. 이렇게. 야 검은색이 나오는 선생님 검은색 저절로 창의성을 저절로. 발휘하네. 근데 그 선이 그냥 검은색은 아니었어. 그게 되게 더 신기한- 멋있지. 신기한 선이었어. 그게 더 오묘한 색깔이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애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찾아가는 거지. 좋아. 엄마들이 너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 뭔가 되게 거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나 어떤 수업하는 키워지는 거나 문제 해결 능력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 해결 키워질 수 능력이 있어요. 곧 창의성이야. 음. 창의성의 다른 말이 문제 해결 능력이야. 근데 그치. 그거를 뭔가 되게 특이한 걸 하고 특이한 발상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그치, 있어. 그치. 여러 가지 뭐 교구를 이용해서 얘가 그렇지. 어만큼 뭐 어떤 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우리나라 이제 발명가들 보면 불편해서 시작하는 거잖아.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결핍이 있어야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나온 게 많은 발명품들이에요. 되게 작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을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와 내면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길러주는 것이 창의적이지. 계속 그 상황에서 네. 약간 불편한 상황을 마주쳤을 때 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는지
계속 그거를 맞아.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거 어디서 보니까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연성. 유연성. 유연한 이게- 사고. 그렇죠. 그게 창의성인 거지. 그 애들 왜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니라는 이유도 그거잖아. 네. 여행을 갈 때 무슨 호텔에서 뭐 재우고 뭐 유명한 관광지를 데리고 가라는 이유가 아니고 그 여행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 새로운 상황? 아니 좀 복잡한 상황.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마주치는 그 불편한 상황들. 그 상황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그 불편함을 계속 계획이 없던 그 불편함을 극복해 해결해 나가는 나가는 거. 과정을 음. 여러 번 계속 거치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극복하기 그렇지.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이 엄마한테 생긴다는 거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치, 스스로 그치. 할 수밖에 어. 없는 사람. 그래서 빈센트의 여행 가방을 그래서 빈센트의 여행 가방을 찾아주세요. 그게 성장의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미술학원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왜 미술 활동을 내가 하게끔 하려고 하느냐? 전공시킬 건지. 물론 전공시킬 거라면 쭉 하면은 정말 더 하려고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왜 예술 활동을 해야 되는가? 작품 뽑아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창의적이고 내 생각, 내 느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생각하면 답은 나와 있는 거야. 작품 위주로 하는 쪽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런 학원이 서로 지금 되게 쉬워. 근데 너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엄마들은 애가 미술을 좋아하니까 그냥 보내는 거 아닐까? 근데 애들은 근데 누구나 미술을 이제 좋아하죠. 그게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 그 좋아해서 보내 뭐 기호 때문에 보내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내 어머니도 얘기한다. 그냥 미술을 그냥 취미 활동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재미없으면 가지 마.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질문을 해요. 내가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만큼 미술 활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지만 절대 학교에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예술 활동을 학교에서 채울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엔 사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채워야 채워야지.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학 영어보다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생각이지만.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래도 미술 재미없어? 재미로 하는 것도 내가 굳이 싫은 걸 왜 시켜?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미술을 취미 활동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때 재미없더라도 자꾸 가서 나랑 만나게끔 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언젠가는 막 재밌게 하는 그 괜찮습니다. 작품 때문에 이런 거 그걸 배우는 게 이용해봐. 아니라 그렇지. 결핍에서. 버리면 안 돼요. 환경오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호정씨 나 혼자 생각하고 나를 만나는 시간이 있구나라는 거 아이들이 알게 되면 그게 정말 재밌어진다는 거지. 질문이 있어. 네. 수업은 50분 수업이라고 했는데 애가 10분만 하고 다 했다고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우리 학원의 남자애들이 대부분 한 10분 만에 끝내고 이제 놀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뭐 하는 거야? 뭐 테이프 뜯는 애도 있고 뭐 앉아서 낙서하거나 아니면 거의 보면 뭐 그렇게 다른 짓을 하진 않아. 거의 보면 A4 용지 꺼내서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뭐 물감 이런 거 칠하고 있거나 다른 애들 거 가서 구경하거나 막 돌아다니는 애들. 근데 그런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 결국에 애들이. 걔한테 생각을 하는 시간을 계속 강요하거나 계속 걔를 앉혀두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시간을 계속 기다려주는. 능동적인 시간. 네. 그 인연 시간을 굉장히 기다려줘야 돼요. 그 엄마들이 버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오늘은 뭐 했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날은 이럴 수도 있고 다음 날은 이럴 수도 있고 그게 시간이 축적돼서 그 동안 아이가 뭐 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봐야지. 오늘 하루는 뭐 했나 오늘 하루는 뭐 했냐면 결국은 결과물 위주의 수업을 할 수밖에 그 어머니는 결과물 위주의 내는 학원에 가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능동성을 길러준다는 게 그런 것 같아. 그 주변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가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만큼 해야 돼? 막 이런 거를 주변에서 심어주는 거는
그 자기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능동적인 거를 끌어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걔한테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네가 오늘 그리는 거는 뭐야? 이걸 그린 이유는 뭐야? 뭐 이런 걸 계속 자기 생각을 계속 가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 생각하는 아이가 되죠. 자기가 자기 목표를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그치. 거지. 나는 우리 애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누군가가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삶 자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를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다 빈 공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공책을 자기가 어떤 내용으로 채우냐 하는 거는 각자 몫이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는 거고 뭐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자기 노트는 자기가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이거는 잘못됐어, 이건 잘 됐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노트를 채워 나가는 거지. 그 그럼요. 과정에 그 노트의 내용이 자기 마음에 들 수 있게 계속 자기- 방향을 잡아. 자기한테 맞는 그치, 내용으로 그치. 채워지. 그게 이제 가장 이제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그 내용 자체를 계속 자기가 끌어나갈 수 있다는 거지. 계속 생각해내고. 맞습니다. 그렇죠. 자, 능동적으로 한 낙서를 한번 보실까요? 격해졌습니다 저는. 멋있네. 불꽃놀이 같은데요? 오 멋있어요 색깔. 오늘 낙서를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이 낙서의 힘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 네. 끄적이면서 뭔가 되게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오늘도 미미미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자랑 한번 다시 할까요, 신발? 내 신발 없는데. 이거. 오늘은 낙서도 3장 완료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